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치과의료관리학회, 곧 대한치과경영학회로 이름이 바뀐다고 하죠? 네, 맞아요. 이 학회 전문가분들이 벤타랄이랑에 연재하신 글들을 바탕으로 요즘 치과 경영의 최신 트렌드, 그 핵심만 쏙쏙 뽑아보겠습니다. 네, 여러 전문가분들의 깊이 있는 분석과 제언들이 많아서요. 오늘 아주 흥미로운 시각이 될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 주목하셔야 할 부분들 저희가 명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확 회장이신 이재윤 원장님의 ESG 경영입니다. 이게 사실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걸 경영에 도입하자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는 대기업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치과 같은 소규모 조직에서도 중요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트렌드를 넘어서 어떤 사회적, 환경적 책임을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재현 원장님은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하세요. 예를 들면 친환경 소모품 있잖아요. 사탕수수 용지라던가 PLA 코팅컵 같은 거요.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그런 거 말씀이시죠? 네네. 그런 걸 쓰고 또 폐기물 줄이려고 구강 스캐너나 전자차트 같은 디지털 전환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직원 복지, 그러니까 좋은 일터 만들기, GWP라고 하죠. 이런 거나 재능기부 같은 사회공헌 활동까지. 와, 생각보다 실천할 수 있는 게 많네요. 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결국 치과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그게 또 경쟁력이 된다는 거죠. 굉장히 독창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해요. 작은 실천의 힘, 상당히 인상 깊네요. 자, 다음은 이정우 부회장님의 인력관리입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개원가의 영원한 숙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람이 제일 힘들다고들 하시죠. 허허. 특히 요즘 젊은 직원들, 그 세대 변화에 주목하신 점이 흥미로웠어요. 내비게이션 세대라고 표현하셨죠? 네, 그 표현이 참 재밌으면서도 핵심을 짚는 것 같아요. 이 내비게이션 세대는 말 그대로 명확한 목표 지점과 경로 안내를 선호한다는 거죠. 그냥 열심히 해봐가 아니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달라? 맞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월급, 보너스 이런 것만으로는 동기부여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장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고. 성장요? 네. 여기서 허츠버그의 동기위생 이론을 인용하시는데 좀 쉽게 말하면 급여나 근무 환경 같은 위생 요인은 불만을 없애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그게 동기를 끌어올리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 동기부여는 어디서 오는 건가요? 그건 바로 칭찬, 인정, 또 성취감, 책임감 확대, 성장 기회 같은 동기 요인에서 온다는 거죠. 그래서 리더가 이런 걸 적극적으로 주는 사람, 기버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그냥 불만 관리 차원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동기를 불어넣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방향이 아주 명확하네요. 네, 그렇죠. 자, 이번에는 이정숙 대표님의 경영 시스템 이야기입니다. 특히 고객 경험, 즉 VOC, 보이스 오브 커스터머를 시스템 설계의 최우선순위에 둬야 한다고 하셨어요. 맞아요. 결국 모든 시스템은 고객을 향해야 한다는 거죠. 일단 고객의 소리를 잘 듣고 VOC를 수집하는 거죠. 네. 그리고 거기서 문제를 파악해서 해결책을 만들고 이걸 이제 PDCA 사이클이라고 하죠.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고 또 개선하고 이걸 계속 돌리는 거예요. 지속적인 개선이 핵심이군요. 구체적인 사례 같은 것도 있었나요? 네. 예를 들어 전화응대 매뉴얼을 개선해서 고객 만족도를 높인다거나 아니면 통증을 줄이는 PIT 마취법 같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고객의 불편함을 직접적으로 해소해 주는 것. 이런 시스템 구축이 결국 경쟁력을 만든다고 보시는 거죠. 결국 고객 만족이네요. 자,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김소원 대표님은 치과 브랜딩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치과만의 특별함을 어떻게 만들고 알릴까? 이 문제죠. 네, 그렇죠. 그냥 진료 잘하는 치과를 넘어서 환자들이 왜 우리 치과를 선택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특별함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예를 들면 나는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치과 의사다와 같은 아주 명확한 진료 철학을 먼저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스토리텔링으로 만들고 상담 과정이나 감정 케어, 사후 관리 같은 모든 환자 경험 디자인에 녹여내는 거죠. 철학을 경험으로 구체화한다. 네, 단순히 기술만 내세우는 게 아니라 환자와의 신뢰, 그리고 긍정적인 경험 자체를 핵심 가치로 제공하자는 전략입니다. 앞서 말한 VOC를 잘 듣는 것도 결국 이 브랜딩의 중요한 부분이 될 거고요. 듣고 보니 다 연결되는 이야기네요. 자, 이제 기술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죠. 박성교 원장님은 인공지능 AI가 가져올 혁신에 주목하셨습니다. 네, AI가 정말 많은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예를 들어 엑스레이 같은 영상 분석에서 99.2% 정확도로 진단을 보조한다거나 99.2%요? 와, 정말 높은데요? 네, 놀랍죠. 그리고 3D 데이터를 활용해서 치료 계획 수립을 돕거나 챗봇으로 환자 상담이나 예약 관리를 하는 등 정말 잠재력이 크다고 설명하십니다. 정말 많은 걸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동시에 이게 도입 비용 문제도 있고 또 이걸 잘 다룰 인력 문제, 데이터 보안 문제 같은 현실적인 과제들도 분명히 있다고 지적하세요. 그래서 너무 앞서 나가기보다는 AI를 보조 도구로서 신중하게 활용하고 학회 차원에서 교육이나 지원이 필요하다는 아주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네, 역시 기술 만능주의는 좀 경계해야겠군요. 그런데 이런 첨단 기술 이야기 속에서 김인수 원장님은 오히려 인문학적 성찰의 필요성을 강조하셔서 좀 독특했어요. 맞아요. 그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비유를 드셨는데 이게 참 인상 깊었어요. 아, 그 자기 침대 길이에 맞춰서 손님 다리를 자르거나 늘렸다는 심화 속 이야기죠. 네. 그걸 비유로 들어서 너무 표준화된 진료 프로토콜에만 맞추다 보면 환자 개개인이 처한 복잡한 상황, 예를 들어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심리적인 불안감 같은 것들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일리가 있네요. 그래서 기술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너머에 있는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공감하고 그들의 삶의 여정의 동반자가 되어주는 치유자로서의 역할, 그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역설하십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이런 인문학적 고민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기술 너머의 신뢰와 치유라.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이 외에도 중요한 제언들이 더 있었죠. 네, 아주 간략하게만 짚어보면 신한대 윤미숙 교수님은 디지털 시대에 맞춰 치과위생사의 역할이 어떻게 재정립되어야 하고 또 그에 따른 법적 보호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말씀해 주셨고요. 네. 또 정유미 원장님은 수가 문제 등 좀 더 현실적인 의료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을, 그리고 법무법인 세승의 황진섭 변호사님은 의료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 방법 같은 아주 실질적인 법률 자문 내용들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정말 다방면에 걸친 통찰들이었죠. 네, 정말 대한치과의료관리학회 전문가분들이 ESG부터 인력, 시스템, 브랜딩, AI, 인문학, 그리고 법률과 정책까지 정말 다양한 각도에서 치과 경영의 새로운 시각과 또 실질적인 해법들을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학회 차원에서 이런 논의를 꾸준히 이어간다는 것 자체가 치과계 전체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이 이야기들이 청취자 여러분의 치과 운영에 새로운 영감과 생각거리를 던져주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제가 청취자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이 모든 경영 트렌드와 기술 혁신을 우리가 열심히 추구하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과연 우리는 환자와의 진정한 신뢰라는 어떻게 보면 가장 본질적인 가치를 어떻게 하면 잃지 않고 오히려 더 키워 나갈 수 있을까요? 아, 좋은 질문이네요. 시스템과 효율성, 그 너머에 있는 그 무엇, 그것을 당신의 치과에서는 어떻게 만들어가고 계신지 혹은 어떻게 만들어 가실 계획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쩌면 이 고민이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